5장 행복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5. 감사일기로 살아있음을 증명하라. 살면서 내 가슴속에 우러나는 몇 번의 감사일기를 쓴 일이 있다. 불행히도 행복했을 때가 아닌 불행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순간들이다. 반년에 한 번씩 교통사고를 냈을 때였다. 병원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늦어서 급히 건널목을 건너려고 했다. 한 차선을 건넜을 무렵 다른 쪽을 보려고 눈을 돌리는 사이 승용차가 내 팔꿈치를 치더니 급정거를 했다. 반 발자국만 더 나갔어도 나는 하늘로 날 뻔했던 순간이었다. 천운이 몇 번 겹치면서 원인과 결과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나를 다시 살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무조건 감사했다. 여기가 어디야? 왜 내가 여기 있어? 기억 안 나? 여긴 병원이야. 위와 아랫도리의 피자마가 다른 것을 입고 조금은 익숙한 방의 침대 위에 앉아있는 내가 보였다. 옆에는 남편이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노란 천열등이 위에서 비추고는 있었지만 밖에는 황혼이 살짝 들이우는 것을 보니 늦은 오후 정도 같았다. 다른 한쪽에는 누군가 벌써 마셨는지 커피 자국이 있는 커피잔이 있었고 빈 비스킷 봉투도 구겨져 있었다. 내가 마셨다고 기억이 나지 않으니 남편이 마셨을 것이다. 그런데 왜 내가 일했던 병원 침대 위에 있는지 이상한 일이었다. 이곳은 내가 7년 동안 방금으로 일을 했던 곳이었다. 이 수많은 병동과 병실을 올빼미처럼 누비고 다녔었다. 이런 느낌이네. 침대 위에 환자로 있는 것이 좋지만은 않았다. 왜 하필? 간단한 이유일 거다. 내가 사는 집에서 응급실이 있는 큰 병원으로는 제일 가까운 사립병원이었다. 오늘이 며칠이야? 무슨 요일? 나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맞다. 어제가 토요일이었으니까. 어저녁에 닭고기를 먹었고 밤에 침대에 들어가서 잤는데 그 다음이 생각이 나지 않았다. 여느 일요일 아침이라면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 교회 갈 준비를 한다. 그런데 준비도 하지 않고 침대 옆에 서서 남편을 바라보았다고 했다. 여보, 왜 그렇게 서 있어? 몰라. I don't know. 여보, 왜 그렇게 서 있어? Why are you standing there? 몰라. I don't know. 몰라? Don't know? 교회 안 가? Won't you go to the church? 몰라. Don't know. 처음에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 꾀병 부리는 줄 알았다고 했다. 그래서 내게 다시 자라고 했더니 아침 7시에 다시 잠을 잤다고 했다. 조금 자고 깨었는데 말도 없고 행동도 없는 나의 태도가 심상치 않아 딸을 불러 함께 티를 마시며 이리저리 날 테스트했었단다. 그날이 마침 큰딸이 교환학생으로 말레이시아에 가서 1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었다. 오늘 무슨 큰일이 있냐고 물었는데 고개만 저었단다. 난 얘기를 듣고는 왜 미국으로 가지 말레이시아에 갔느냐고 답을 했고 남편과 딸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확신했단다. 다행히 남편이 누구이고 우리 집과 강아지까지 멀쩡히 알아보아 그나마 안심이었다고 했다. 남편은 순간 치매도 전염되나? 하고 의구심을 가졌다고 했다. 요양원을 시작한 지 5년째였고 남편은 이런 엉뚱하고 기이한 행동을 수없이 보았으니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법도 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갑자기 닮은 모습이 되어 상당히 놀랐고 심장이 철렁했다고 했다. 날 데리고 주치의한테 갔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니 큰 병원에 응급실로 보냈다고 했다. 의뢰 치르는 기본검사와 뇌 MRI를 찍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일과성 전체 기억 상실, Transient Global Amnesia TGA라는 흔히 영화에 잘 나오는 사건의 소재인 기억 상실이었다. 나는 어젯밤 이후 오늘 병원 침대 위에 나를 발견할 때까지 전혀 기억이 없다. 앞의 얘기도 나중에 다 들은 얘기다. 나의 증상은 그야말로 요양원의 뭇 할머니랑 꽃같이 물었던 말을 또 묻고 다시 묻기를 2, 3분마다 했단다. 몇 시부터 이렇게 된 거야? 7시 반. 나중엔 같은 대답을 해주기가 귀찮아서 바디랭귀지로 말 대신 손가락으로 남편이 이마를 짚으면 7시 반으로 알아들었다고 했다. 서서히 주변이 보이고 일련의 상황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기억 범위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면서 희미하게 몇 개의 필름들이 생각이 날 듯 했지만 아득했다. 저녁을 먹고 나니 남편은 딸을 마중하러 멜번 공항으로 떠났다. 제일 먼저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 혹시 찾아오시지 않았느냐고. 목사님은 매주 오던 성도가 오지 않아 전화했더니 남편이 받아서 알았단다. 응급실로 방문하셨다고 했다. 어렴풋이 조금은 낯설기도 하신 분이 옆에서 나를 내려다본 장면이 생각이 났다. 역시 무언가 한 질문을 계속해서 물었다고 했다. 다른 기억의 조각은 응급실이었을 것이지만 장소는 모르는데 누군가 질문을 했고 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던 것 같았다. 당신 같은 의사 알레르기가 있다. I'm allergic to the doctor like you. 오직 어렴풋한 대답만 생각났지만 무척 민망한 대답이었다. 보통 환자가 병원에 가면 만나는 의료진마다 환자 병력과 경위들을 물어본다. 보통 신입 간호사가 환자를 받으면 제일 먼저 병력을 조사해 오는 것이고 의사도 만나자마자 같은 것을 묻는다. 처음에는 신중하게 대답하지만 같은 대답을 서너 번 하고 나면 슬슬 짜증이 난다. 다행히 응급실을 거치지 않으면 횟수는 줄어들지만 거쳤다 하면 곱하기 이만큼을 해야 한다. 내가 실제로 그것들을 행한 간호사인데도 막상 환자의 입장에서 당하고 보니 엄청 짜증이 났었나 보다. 알레르기 있습니까? Do you have any allergies? 에 대한 답으로 알레르기는 없다는 대답과 귀찮으니 그만 좀 물으라는 얘기를 짜증스럽게 전한 것이었다. 미안은 했지만 통쾌하기도 해서 픽픽 웃음이 나왔다. 이 자리를 빌려 잘 참아준 의료진들과 그동안에 나를 거쳐간 많은 환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고 싶다. 단지 2조각의 기억이 난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앞을 가렸고 나에게 고마웠다. 마지막 정신줄을 놓지 않고 붙들어준 내가 나를 알아볼 수 있어 흐르는 뜨거움이었다. 침대 옆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끓어오르는 뜨거운 감사 기도를 올렸다. 그분의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살려주어서 고맙다고 100번 절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을 잡을 즈음 큰딸이 돌아왔다. 애써 아닌 척했지만 나의 얘기를 들었을 딸의 눈은 벌개져 있었다. 여느 때와 달리 우리는 더욱 끌어당겨 부둥켜 안고 울었다. 딸이 돌아오기 전 나의 기억이 돌아와 행여 못 알아볼 뻔한 일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어서 빨리 일어나 요양원에 가고 싶었다. 난 이제 더욱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어쩌면 노인들의 심정을 짐작이나 해보라는 계획된 체험 같아서 한층 그들과 한마음 같았다. 일기예보를 보지도 않고 할아버지들께 긴 바지를 입히고 속치마 없다고 걷치마를 2개를 입히는 생각 없이 일하는 직원들을 더욱 교육시킬 것이다. 기억 못한다고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한숨 쉬며 창밖을 보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안전하게 고고하게 어르신들을 지켜드리고 싶었다. 언젠가 딸이 친구들과 파티에서 술을 엄청나게 먹고 들어온 날이 있었다.
다음날 일어나 냉장고의 음식들이 부엌 벤치 위에 너저분하게 즐비한 것을 보고는 스스로 놀랐다. 딸은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배가 고파서 보이는 것을 다 뒤져 먹었던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런데 난 술도 먹지 않았는데 8시간의 기억이 없다.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지만 되돌아온 것이 마치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어쩌면 내가 운영하는 요양원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갈 뻔했다. 사람이 이렇게도 나약하고 한치 앞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나에게 닥친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서웠다. 식구들에게 가장 고맙고 평생 미안할 뻔했다. 불확실한 미래였을 수도 있는 처연했던 오늘의 역사를 행복하게 마무리 지었다. 100번의 감사일기를 쓰고 싶은 나의 마음은 벌써 풍년이다.